세 번째로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등속 운동은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에 키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즉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중력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조건은 공기 저항과 마찰 등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등이 붙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하게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가 9.8로 일정합니다. 가속도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0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랑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속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적분을 하면 넓이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적분을 할 때 사실 이게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하는 내용인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적분 상수 C가 붙습니다. 근데 이 C가 0이 아닌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적분 상수라는 개념 이거는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더 자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적분상수 C가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0이 아닌 케이스가 등속도 운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 얘는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아랫부분은 넓이가 되고 이 넓이는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넓이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즉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Y축에 나타납니다. 기울기는 V, 그래서 미분하면 V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게 거리가 증가하고 일정 시간만큼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은 속도의 변화량이 9.8이고 이건 결국 가속도가 9.8이다란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9.8 계산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9.8 대신에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 10으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부분이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내 맘대로 10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단 10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10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아무 말도 없다 라고 하면 9.8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보겠습니다. 9.8이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생깁니다. 이때 기울기는 9.8이 되고 얘가 이제 바로 가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넓이의 증가량이 증가합니다. 즉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 그 물체 떨어뜨리는 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물체 떨어뜨릴수록 점점 빨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Y축에 나타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래프의 이런 Y축 값이 점점 크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는 2차 함수 형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서 나오는데 2차 함수 모양을 포물선 형태다라고 지칭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가속도, 속도, 속력, 변이, 거리 공식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냥 가속도 A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t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x축 값이 하나 더 붙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분하면 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분을 한번 더 하시게 되면 이때는 2분의 1 at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분을 하면 다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사실은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 그래프들의 형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가속도는 나오는데 가속도 운동은 다루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 운동은 대학교 전공 과목입니다.
네, 이건 대학교 1학년 때 전공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그런 기초 과목도 아니고 그냥 아예 내가 이쪽 학과를 가서 이제 완전 전공을 듣겠다라고 하면 가속도 운동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때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운동은 그냥 가속도 운동이냐 이건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대학교 전공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등가속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속도 계산할 필요 없고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부분이 공기 중이랑 진공 중에서 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마 일상생활 속에 당연히 공기가 있으니까 뭔가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공기 저항이 존재하니까 물체마다 느끼는 공기 저항의 크기가 진짜 당연히 다른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 이걸 고려하면 저항 작은 구슬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구슬 먼저 도달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진공 중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질량 무관하게 가속도 값은 9.8로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연학화 운동 그래프 그릴 때 질량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ABS 그래프 이렇게 그릴 때 기울기는 뭐 A예요, 뭐 기울기가 뭐 V예요,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지 질량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질량 무관하게 가속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행성에 있으면 당연히 가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하니까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식도 그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 기반으로 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력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는 당연히 일상생활이니까 구슬이 빠르고 가속도도 당연히 저항이 큰 깃털이 작고 구슬이 큽니다. 그래서 낙하 시간은 깃털이 더 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진공 중에서는 질량이 크든 작든 모양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같은 행성이니 그러면 가속도 똑같네. 그래서 전부 다 일치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물리 1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분을 하시게 되면 기울기가 생기게 되고 이때 적분은 이렇게 탄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제 앞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수값이 하나 더 붙는데 이거는 y절편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b0가 0이다라고 하면 이거 사라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s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다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다시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적분이 된다는 게 여기에서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속도 적분하면 다시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 없는 거 1개, 2개 이렇게 되고 t 없는 거 t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y절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처음에 속도도 0, 시작 위치도 0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이 식은 앞에 나온 거랑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1사분면에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프를 되게 1사분면에만 있지 않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속도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라는 건 변함이 없고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 점을 지나고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속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이쪽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이쪽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바뀌어도 속도의 방향은 바뀐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적분을 해보게 되면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양수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가하는 값들이 같은 시간마다 더디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넓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넓이의 증가량이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하다가
아래쪽을 뚫는 순간 갑자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의 증가폭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점점 기울기 가파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시작 지점을 다 일사분면 쪽 방향으로 해놨는데 처음 위치, 즉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 쪽에 있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때 이렇게 뚫는다라고 하면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아래쪽에 있으면 얘는 좀 음수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양수 쪽으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위치도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셔서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운동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